노코드 웹빌더 만다오 3년의 여정에 대해서 발표할 마케팅 도구 개발팀의 권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다오는 2021년 1월 1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올해 3년째를 맡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만다오 개발자가 3년 동안 유지보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보면요. 자칭 개발할 때 즐거운 개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즐겼느냐 하면요. 2007년에는 어도비 플래시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애니메이션 제어 코드를 통해서 처음 코드를 접하게 되었고요. 2011년에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어도비 에어로 게임 서버를 개발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창 어렸을 때이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되는 대로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제 게임 서버에 같이 접속해서 게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개발도 해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학부 때 수업으로 진행했던 로봇 게임 수업입니다. 가장 중앙을 차지하는 로봇팀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수업이었고요. 가장 길쭉하게 생긴 로봇이 제 로봇인데 토너먼트에서 결승까지 진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베디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나 물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우한 형제들의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회사, 첫 번째 팀으로 만다오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이라서 만다오가 1년째 되던 시점에 제가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한창 만다오가 급변하던 시기에 제가 합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만다오는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다오는 개발자 도움 없이 동적 웹앱을 만들 수 있는 빌더입니다. 여기서 개발자 도움 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개발자만큼의 자세한 개발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유저분들도 쉽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저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단순 이미지 버튼으로 구성된 정적 웹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동작을 보여주는 동적 웹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배달의 민족 앱에서 이런 프로모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프로모션은 숨은 그림 찾기 프로모션인데요. 고객이 숨은 그림을 찾게 되면 쿠폰을 발급받게 되고 찾지 못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꽤나 복잡한 요구사항의 프로모션인데요. 놀랍게도 개발자가 아니라 마케터분들이 직접 만다오를 통해서 구현하신 페이지입니다. 이보다도 더 복잡한 페이지들이 만다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프로모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만다오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만다오는 크게 화면을 편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만다오 에디터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된 결과를 불러와서 화면을 보여주는 만다오 러너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편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만다오 에디터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실제 에디터 화면이고 하나의 프로모션 단위를 저희는 만다오 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다오 앱 단위로 편집과 배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용자분들은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인 블록과 블록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액션, 그리고 동적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변수 개념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원하는 웹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집된 결과를 메타제이슨이라는 제이슨 포맷의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요. AWS S3의 메타제이슨이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S3에 저장된 이 메타제이슨을 불러와서 파싱하고 화면을 보여주는 만다오 러너도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만다오 앱당 URL이 따로따로 생성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원하는 프로모션에 URL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변수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만다오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변수는 만다오 변수인데요. 기존 변수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는 특정 형태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름이 있는 컨테이너죠. 만다오 변수는 조금 다른데요. 만다오 변수는 기존 변수의 개념에 추가 기능이 랩핑된 형태의 변수입니다. 어떤 추가 기능이 랩핑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만다오에서 크게 사용하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PI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앱 변수가 있습니다. API 변수는 페이지 로드 시 사용자가 의도한 API 요청을 보내고 해당 응답을 받아와서 변수에 저장하는 기능을 랩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변수는 배민 앱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변수에 할당하는 기능을 랩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변수를 활용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화면의 구성 단위인 블록에는 표시 조건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표시 조건과 변수 개념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고객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로그아웃 시에는 로그인 후 참여 가능하다는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로그인 시에는 룰렛이 이네이블된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게 되는데요. 올해는 더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조 변수라는 새로운 타입의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API 변수나 앱 변수도 물론 저희의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지만 참조 변수에는 특히나 더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참조 변수는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조 변수는 다른 변수와는 다르게 내부에 컨버터 개념이 있어서 기존 변수에 추가적인 연산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컨버터가 어떤 컨버터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금액 포매팅 컨버터가 선택된 상태로 12990이라는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를 포매팅하고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조 변수를 구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참조 변수의 다양한 컨버터 코드는 어디에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변수들도 저희의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 있지만 참조 변수에는 자유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드 응집도 측면에서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I 변수는 외부 인터페이스와 내부 동작이 빌드 타임에 모두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림처럼 API 엔드포인트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는 인터페이스와 API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저장한다는 내부 동작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반면에 참조 변수는 내부의 컨버터가 어떤 컨버터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런타임의 외부 인터페이스와 내부 동작이 모두 결정되게 됩니다. 참조 변수가 굳이 랩핑하고 있는 동작이라고 한다면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컨버터를 거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한다는 정도인데요. 함수의 기본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컨버터 코드입니다. 만약 참조 변수의 다양한 컨버터 인터페이스 코드가 에디터 패키지에, 그리고 동작 코드는 러너 패키지에 위치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핏 보면 참조 변수의 컨버터 세팅은 에디스터에서 이루어지고 컨버터의 동작 자체는 러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같은 목적의 컨버터 코드가 파편화됨으로써 새로운 컨버터 코드를 추가해야 될 때 휴먼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컨버터 코드를 리팩터링 해야 할 때도 기존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페이스 코드와 동작 코드가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노레포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모노레포 내의 에디터 패키지와 러너 패키지가 공유할 수 있는 만다오 커먼 패키지를 추가를 했고요. 만다오 커먼 패키지의 인터페이스 코드와 동작 코드를 한데 모아서 코드 응집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터페이스 코드는 에디터에서, 그리고 동작 코드는 러너에서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덧셈, 뺄셈, 포매팅까지 가능한 참조 변수가 구현되게 되는데요. 참조 변수의 컨버터는 체이닝도 가능해서 기존 변수에 금액을 더하고 금액을 포매팅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API 변수, 앱 변수, 그리고 참조 변수까지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면서 저희 만다오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이것은 배달의 민족의 모든 프로모션 페이지를 만다오 앱으로 구현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만다오 커버리지 100%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사내 30여 개의 팀에서 매월 500개의 만다오 앱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만다오 앱 개수를 의미하고 많이 만들어지는 달에는 700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고객 문의 VOC 개수인데요. 월 평균 50개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만다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고객 문의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50개 정도지만 일평균으로 따지면 3.5개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지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요. 어떤 API를 연동했는데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만다오의 오류와 관련된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 정보 조회 API를 사용해서 화면에 회원 닉네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기획 단계에서 만다오가 이것이 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도 주십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스크롤 이동이 되는 기능이 있는지, 어떤 만다오 내에 특정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문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만다오 에디터의 난이도 문제와 사용성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다오는 개발자만큼의 자세한 개발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유저분들도 쉽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같이 문제를 확인하면서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 만다오 앱에 안전한 테스트 환경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만다오 앱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다오 앱의 생명주기는 원하는 웹앱으로 수정하는 편집 과정, 그리고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배포 과정, 그리고
고객에게 페이지를 공개하는 런칭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런칭 과정은 만다오 내에 특정 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다오 배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URL을 고객에게 공개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만다오 사용자분들은 만다오 앱을 편집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포 과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런칭 시점 이후에는 문제가 있는 만다오 앱을 배포하더라도 고객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만다오의 활용도가 조금 낮던 시기에는 편집, 배포, 런칭 과정을 거치면 만다오 앱의 생명주기가 끝이 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런칭 시점 이후에 만다오 에디터에서 사용자가 더 이상 편집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다오의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만다오 앱의 생명주기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편집, 배포, 런칭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편집, 배포 과정이 이어지면서 만다오가 지속적으로 보수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런칭 시점 이후에 어떤 만다오 앱을 수정하고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려면 어떤 과정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여전히 배포 과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런칭 시점 이후에 문제가 있는 만다오 앱을 배포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고객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분들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런칭 이후에는 완벽하게 수정하고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개발자로 치면 데브 서버 없이 개발을 하거나 또는 상상 코딩과 조금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언제나 충분한 테스트 없이 운영 환경에 바로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배포 없이 실제 환경과 동일한 형태로 테스트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라이브 프리뷰 기능입니다. 실제 앱에서 동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에디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에디터 화면에서 위쪽에 라이브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브 프리뷰 시뮬레이터가 새로운 창으로 팝업됩니다. 왼쪽에 회원 정보 닉네임이라는 변수가 사용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 닉네임으로 대체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실 수 있는 점은 저희 라이브 프리뷰 시뮬레이터가 실제 스마트폰 앱에서 동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라이브 프리뷰 시뮬레이터를 따로 구현을 한 것은 아닌데요. 기존 부분 렌더링 가능한 만다오 러너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태그로 만다오 러너 번들을 불러오게 되면 전역 객체에 만다오 클래스를 추가해주게 되고 이것을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렌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만다오 앱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컨스트럭터 파라미터에 어떤 돔 요소에 렌더링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덕분에 기존 페이지 내에 특정 부분에 만다오 앱을 렌더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만다오 에디터 내에 만다오 러너 번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만다오 에디터 페이지 내에 특정 만다오 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려면 배민 앱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만다오 앱은 외부로 앱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 배달의 민족 앱이 존재한다면 해당 요청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응답을 내려주고 화면도 정상적으로 렌더링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에 배달의 민족 앱이 없다면 응답도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페이지도 정상적으로 렌더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민 앱 동작을 일부 모방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목객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다오 앱이 외부로 앱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보내게 되면 해당 요청을 목객체가 대신 가로채서 해당 응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정상적으로 렌더링 되겠죠. 네, 이렇게 라이브 프리뷰 기능까지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라이브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은 좀 더 배포 전 테스트 환경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편의성은 늘어났고 만다오 앱의 생명 주기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개중에는 매월 1일마다 수정되어야 하는 앱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민 등급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VIP 라운지가 그것인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한 달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월간 쿠폰북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이 매월 1일마다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다오 사용자가 에디터에 직접 접근해서 매월 1일 자정에 배포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예약 배포 기능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어느 시점에 배포할 것인지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배포 예약을 하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배포가 자동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편집 결과를 저장하는 메타 제이슨이라는 제이슨 포맷의 파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메타 스케줄 제이슨이라는 파일을 스냅샷으로 업로드를 하고 배포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에 메타 제이슨을 오버라이트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저희 팀이 이 기능을 구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배포 실패 케이스 최소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인프라 구조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 실패 케이스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려했던 이유는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과 배포가 일어나는 시점의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실패 케이스를 최대한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려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네 가지의 태스크들은 예약 배포와 관련된 태스크들인데요. 첫 번째로 스냅샷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다오 앱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타 스케줄 제이슨 스냅샷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메타 제이슨의 메타 스케줄 제이슨 파일을 오버라이트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태스크 중에 배포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미리 해둘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네, 1, 2, 3번입니다. 첫 번째, 스냅샷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편집 결과에 대한 밸리데이션이기 때문에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다오 앱과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은 굳이 배포 시점에 할 필요가 없고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미리 해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메타 스케줄드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은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스냅샷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상 4번을 제외한 모든 작업들이 예약을 설정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실제 배포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에 실패 케이스를 최대한 줄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고려했던 것은 효율적인 인프라 구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약 배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 서비스인 AWS 람다와 AWS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 도입을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외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래킹이 필요한 지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이 어렵죠. 더군다나 특정 시간에 메타 제이슨을 업데이트하는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인프라 구조를 가져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구현했는데요. 저희가 가진 만다오 에디터 서버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예약을 등록하는 시점을 말씀드리면 배포 일정을 등록하는 시점에 RDS의 일정과 관련된 컬럼을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배포에 필요한 이미지와 같은 자원들은 미리 등록해둡니다. 그리고 배포 실행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에디터 서버는 nest.js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nest.js의 스케줄이라는 패키지를 활용하면 크론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론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배포 일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일정이 있다면 앱의 메타 제이슨을 오버라이트하는 방식으로 배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브 프리뷰로 테스트하고 예약 배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플로우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사용자분들은 이로써 좀 더 편리하게 프로모션을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런 고민들과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토대로 사내 30여 개의 팀이 사용하는 필수적인 백오피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30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사 마케팅 조직에서 저희 만다오를 모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만다오 커버리지 100%는 사실상 거의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만다오가 모든 사용자를 모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와 협업 관계에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산하의 푸드판다, 예맥세페티, 푸도라와 같은 해외 푸드 플랫폼에 만다오가 진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용자를 향해 도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만다오가 인터널 서비스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딜리버리 히어로의 3개의 푸드 플랫폼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국가로 따지면 화면에 보이는 6개국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딜리버리 히어로 푸드 플랫폼의 실제 만다오 앱이 보여지고 있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오한영재들의 외부 환경에서 배포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한영재들의 외부 환경에서는 정상 배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의존성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의존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CDN과 같은 것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나 클라우드 프론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자유도가 있냐는 부분인데요. 저희 만다오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다오 에디터 서버를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리팩터링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먼저 만다오 에디터 서버는 HTML과 같은 정적 응답을 내려주기도 하고 DB조의 응답과 같은 동적 응답도 내려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에디터 서버의 실제 구조인데요. 배포 환경에 의존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가져갔고요. RDS나 S3와 같은 만다오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고정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내부 로직이 받는 영향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모듈로 서버 모니터링과 로그인, CDN과 같은 모듈들은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CDN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나 클라우드 프론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고요. 로그인 모듈로 딜리버리 히어로나 오한형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니터링 모듈로 데이터독을 장착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도커 컨테이너 내부로 주입된 환경 변수에 의해서 모두 제어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커 파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커 파일은 두 가지의 파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디터 서버 도커 파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러너 서버 도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러너 서버에 대해서는 처음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요. 러너 번들을 포함한 HTML을 내려주는 단순한 익스프레스 서버입니다. EJS를 템플릿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딜리버리 히어로 글로벌 런칭 과정에서 저희가 러너 서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파일입니다. 각각의 도커 파일들은 멀티 스테이지 빌드 방식으로 서버 구동에 필요한 파일들만 최대한 포함해서 가볍게 만들었고요. 각각의 도커 파일로 빌드된 이미지들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라가게 돼서 도커 컴포즈나 또는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배포가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한형제들의 외부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외부 의존성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구조는 아닌데요. 에러 트래킹 모듈이나 또는 로거와 같은 모듈들은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더 디벨롭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딜리버리 히어로 구성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발생했던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서로 다른 시간대와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소통 비용이 높아서 간단한 인프라 자원 수정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업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인프라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는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얼핏 봐도 소통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는 제가 S3 폴리시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오긴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S3 폴리시 수정을 위한 소통에만 일주일이 소요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담당자분이 저희 만다어만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만다어의 컨텍스트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다어의 컨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공유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S3에 ACL 변경 요청을 했는데 AWS 콘솔에서 확인하니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먼저 컨텍스트를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동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업무 시간에서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발생하는 업무 지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프라 자원 수정은 테라폼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테라폼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서를 참고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채널로 소통할 수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워크플로우를 잘 몰라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팀원 간 공유였습니다. 먼저 어떤 지점이 병목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병목 지점에 대한 공감대를 팀 내에서 먼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딜리버리 히어로에 전달해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분들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워크플로우 교육 세션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만다워 담당자가 배정되기도 하는 등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노력하면서 지금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만다오 개발자가 3년 동안 만다오를 유지보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해봤지만 웹앱을 개발자 없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500개의 웹앱을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잡한 웹앱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